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제작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달리라는, 챗GPT에 있는 달리라는 이제 그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 텍스트로 해서 이제 포스트를 제작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고, 실제 뭐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의 뭐 만약에 출판업이다. 그러면 뭐 그 표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디자인적인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만들어야 될 때 사실 디자이너들을 컨택을 해서 그 디자이너한테 어떤 식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그 디자이너들도 전문가가 아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실제 그 보통 디자인을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시안을 갖다가 한 3-4개를 만들거든요. 만들어가지고 그중 골라라 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챗 GPT가 나와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 형태, 뉘앙스를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실제 이제 그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얘한테 질의를 하면은 사실 힘들어서 먼저 내가 원하는 컨셉의 디자인을 갖다가 찾아냅니다. 찾아와요. 찾아가지고 그 디자인을 GPT한테, 달리한테 입력을 시켜주고, 야, 나는 이런 디자인 스타일이 좋아.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좀 어떻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한 이미지를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시안이 나와요.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그게 내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 디자인을 갖다가 만들어줘. 왜? 그 생성AI에서 나온 이미지를 갖다가 뭐 사용을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근데 실제 저희가 이제 저작권적인 부분에서 그 생성이니까 얘가 생성을 한 거라서 사실 뭐 저작권적인 부분들은 없는데, 근데 뉘앙스, 분위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미지를 그림을 하나 만드는데, 누구죠? 피카소의 성향을 반영해서 뭔가 스타일로 뭔가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근데 얘는 분명히 피카소의 그런 장점 내지는 어떤 디자인, 그런 성향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봐도 피카소풍이에요. 그만큼 이제 발전한 거죠.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저작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서 나온 이미지들은 참고용 내지는 확실하게 이게 좀 독창적이다 내지는 사용할 만하다라고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포스트 제작 같은 부분도 실제 이제 포스트 제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달리한테 다이렉트로 질의를 안 해요. 한글로. 그 달리의 성향은, 달리가 그래도 최근 모델이기 때문에 챗 GPT에다가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이런 이미지는 챗 GPT는 되니까, 지금 우리가 GPT 같은 경우는 3.5가 있고 4.5가 있죠. 그 다음에 4.5 미니가 있습니다. 미니가 있는데 그 3.5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입력해서 텍스트에 대한 결과만 도출을 합니다. 그런데 4.5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이 도출이 돼요. 그런데 4.5에서는 이제 간단한 차트, 막대 그래프라든지 어떤 식의 실선이라든지 그런 정도만 되지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진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달리 모델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4.5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금이 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해서는 많이 세진 않은데 4.5 미니에 비해서는 셉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텍스트 베드로 해서 3.5보다 이제 4 미니가 좀 더 이제 더 학습되어 있는 이제 모델인데, 4.5의 텍스트하고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텍스트로 도출되는 거하고 4 미니의 텍스트를 입력해서 텍스트 도출하는 거하고는 가격이 10배 정도가 그 4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하시고 API를 하실 때 그 챗GPT 모델의 특성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모델을 적절하게 인풋 데이터에 의해서 모델을 적정하게 할당을 해서 서비스를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포스트 제작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내가 레퍼런스, 그러니까 그 참조할 만한 이미지를 넣고, 이 참조할 만한 이미지에서 이런 식의 스타일들. 이 스타일 항목은 저희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항목이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정의한 그런 항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주제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추가 요소라든지 그리고 부정적인 프롬프트. 자, 부정적인 프롬프트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냐면은 실제 처음에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했다가 그 이미지가 뭔가 이상하게 나와요. 뭔가 많이 나와요. 많으면은, 이건 좀 줄이고 이걸 좀 늘려달라. 아니면 이걸 좀 크게 해달라.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예외상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얘한테 알려서 뭔가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찾아내는 그런 식의 것들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미지 생성은 안 되기 때문에, 자, 챗 GPT에서 보통 보시면은, 챗 GPT 탐색이라고 보시면은, 여기에 쭉 내려보시면은, 모델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에, 달리라는 모델이 있을 겁니다. 예, 달리라는 모델이 있죠. 이 모델을 갖다가 채팅을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달리 모델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저희는 챗 GPT에다가 실제 이제 달리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갖다가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을 해서 자, 이미지를 먼저 자, 포스트 제작 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다음에 프롬프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롬프트는 열어 놓으시고요. 열어 놓으시고 이미지를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이라든지 CSV 파일 정도만 이제 지금 현재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는 URL로만 인식을 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추후에 이미지라든지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달아 놓을 거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들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GPT에서 실제 이미지를 갖다가 자, 포스트 제작 이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자, 이런 이미지를 제작하고 싶다. 내가 달리한테 요구할 만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 그리고 제가 추가할 부분은 이렇다. 그리고 한글하고 영어를 전부 알려달라. 라고 질의를 할 겁니다. 질의를 하는데, 자, 달리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챗 GPT하고는 좀 다르게 실제 한국어에 대한 그런 정상적인 이런 많은 학습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챗 GPT를 쓰는 이유도 실제 달리한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영어로 이제 프롬프트를 영어로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챗 GPT를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GPT한테 질의를 합니다. 하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요 이미지를 갖다가 쭉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자, 프롬프트 잉글리시용하고 코리아용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요 프롬프트를 갖다가 일단 영어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그대로 달리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달리한테 자, 붙여 넣어서 자, 질의를 했을 때 이미지를 쭉 생성을 해줘요. 생성을 해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 두 가지 실제 그리고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하고 한글이 깨집니다. 깨지기 때문에 실제 프롬프트에다가 자, 내가 이런 문구를 쓸 수 있는 란을 이런 식으로 비워줘 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질의를 해서 딱 내가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이미지들을 배열을 하는 그런 식의 방법도 있습니다. 자, 명확하고 직관적인 패션 제품을 강조하고 자연 경관의 배경에 오로지 이미지를 해달라.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해달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네요. 그 프롬프트에 맞는 이미지가 제작이 됐나요? 패션이 두드러지고 자연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자, 혹시 모르니까
한글로도 생성을 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정확하게 어떤 프롬프트, 그러니까 달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요소를 했을 때 뭐 정상적인 이미지 나온다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GPT와 GPT 간의 모델들의 특성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각의 모델을 활용해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프롬프트를 달리한테 질의할 프롬프트를 저희 플랫폼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기존의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 일단 새로 고침 한번 해서 좀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기억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자료 중에 보시면은 참고 실습 자료실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자, 그리고 아까 이론 강의를 들으실 때 참고용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식의 내용들, 파일들을 제가 여기에 다 넣어놨거든요. 넣어놔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전부 교육부라든지 행정안문처부라든지 실제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학교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만큼 생성 AI를 실무에 적용을 시켜라. 적용을 시켜서 뭔가 이렇게 퀄리티를 높이고 뭔가 속도를 빨리 해라. 라는 식의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합니다. 추구를 하고 실제 이제 이런 분들도 그 생성 AI 관련해서 강의들을 많이 듣고 계시고요. 보안 가이드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참고 실습 자료에 보시면은 여기에 자,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라이팅 스타일이라고 해서 제가 별도로 해서 자,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작성해 놨습니다. 자, 보로자료 스타일이다, 저널리즘 스타일이다, 그 다음 회의록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라이팅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낼 때 라이팅 스타일을 갖다 지정을 하셔서 하시면은 좀 더 괜찮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URL 모음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네,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자, 이런 식의 뭐 밀양 대축제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포스터가 있어요. 포스터. 이 포스터 두 개를 가지고 두 개를 저희 플랫폼에 입력을 해서 실제 이 포스트하고 내가 이런 식의 풍의 포스터를 만들어줘 라고 해서 뭔가를 생성시키는, 그리고 이미지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갖다가 등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도출하는 그런 식의 이제 실습도 해보실 수가, 작업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URL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실제 아까 요 두 개를 갖다가 카피를 뜨시고요. 자, 제가 그 포스트 제작 프롬프트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 여기에 자, 보면은 이제 이런 이미지를 제작하고 싶다. 달리 아까와 동일하죠. 자, 밀양시 이제 그 부분이니까 밀양의 전통 축제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이게 실제로 뭐 어디서 뭐 내 거래하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식의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 라고 했을 때 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것들이죠. 이런 식의 디테일한 것들을 갖다가 쭉 하는 거죠. 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프롬프트에다가 자, 이미지를 입력을 하고 저희 프롬프트에다가 붙여 넣어서 자, 알려주세요 하고 전송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의 이제 프롬프트가 나와요. 실제 URL의 이미지를 들고 와서 그 이미지를 갖다 챗GPT-4에서 분석을 해서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달리에서 해당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 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내가 원하는 이런 식의 것들, 아까 같은 스타일을 하되 전통 축제를 바탕으로 하면 이런 큰 요소 하나에 작은 요소로 배치해달라 라고 하니까 큰 요소 하나에 작은 요소들로 쭉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리고 한국적인, 아까 뭐죠? 한국 전통 요소와 축제 분위기를 강조해서 폭죽이 터뜨린 장면을 포함시켜달라. 그러니까 폭죽이 빵빵 터지고 있죠. 터지고 있고, 뭐 한국적인 요소는 어차피 이것도 한국적 요소지만, 태극기를 달았네요. 태극기 달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어떤 식의 또 태극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기서 태극기는 빼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정확한 프롬프트. 예? 태극기만 정확하게 친절하게 이 이미지에서 어디 위치에 있는 태극기 부분을 좀 제외해서 다시 그려주세요 라고 아마 질의를 했으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태극기만 빼달라고 하니까 그냥 태극기만 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예뻐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트라든지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브랜드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프롬프트를 거기에 있는 프롬프트라든지 내지는 달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동일하게 한번 쭉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함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내가 원하는 자, 이 회사의 명함이 좋아. 앞뒷면이 이래. 이런데 우리 회사 명함은 이런 비슷한 스타일인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줘. 라고 해서 뭐 명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함을 쭉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일을 가지고 어떤 식의 분석을 할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실제 이 파일은 어떤 파일이야? 이 파일 속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줄로 이야기해 달라 라고 해서 뭔가 이야기가 쭉 나오면은 자, 이 파일을 내가 어떤 파일을 받았어요. 파일이 갖다가 많은데 그 파일을 쭉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파일을 올린 다음에 이 파일이 뭐 하는 파일이야. 좀 부분적으로 네가 파악을 해가지고 나한테 좀 알려줘.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알려줘요. 알려주면은 이제 쭉 읽어보고 내가 또 궁금한 부분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를 해서 내가 이 파일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니면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챗GPT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저희 플랫폼 내에서 일단은 기존의 것들을 좀 기억을 지워버리고요. 기억을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전의 데이터를 갖다가 인식을 하는 것들이 사실 프로그램적으로 일단은 놓은 부분이라서 실제 이제 많은 데이터를 기억을 못하고 한 두세 번의 대화, 세네 번의 대화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상장 기업의 부가가치 분석이라는 그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올리셔서 보시고 엑셀 파일을 바로 인식을 하거든요. 예, 바로 확인을 하시고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이 파일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와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을 알려줘. 자, 우리는 실제 이건 열린 질문이죠. 열린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억을 시켜야 됩니다. 시킨 다음에 질의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게 되면은 이 해당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서 실제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출력을 시켜줍니다. 그럼 그 출력된 결과를 가지고 내가 2차, 3차 쪽으로 해서 질의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 파일을 이해하는데 아니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API가 속도가 조금 이렇게 느리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이제 저희가 브라우저에서는 타이핑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API는 실시간으로 토큰을 갖다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돌리면 되겠죠. 근데 서버 부하라든지 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받아서 표출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느리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에 제공된 파일을 바탕으로 상장기업 부가가치 분석을 해보겠다. 주어진 내용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쭉 있죠. 그럼 여기에서 해당 파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 라고 한번 질의를 해 보십시오.
실제로 생성AI 같은 경우 환각 현상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얘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가 잘못된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없는 사실을 갖다가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3.5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완전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조선시대 노트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면 조선시대 누가 노트북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뭐 떨어뜨렸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GPT가. 근데 요즘은 조선시대에는 노트북이 없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자, 이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의 그 기초 데이터, 그러니까 그 배경 데이터를 많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배경 데이터가 실제로 저희가 그 G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 맞춰서 사용하려면은 이게 이제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얘한테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RAG라는 뭐 어떤 벡터DB를 이용을 해서 실제 그 벡터DB의 내부 데이터를 두고 실제 사용자가 질의하는 내용을 벡터DB에서 추출을 해서 그 벡터DB 기반에서 뭔가를 질의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돼요. GPT를. 그냥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실제 그냥 거기다 이제 질의를 하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한 내용들이 나한테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꼭 내한테 맞는 뭔가를 갖다가 이제 찾아내려면은 기본적인 나의 데이터를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내도록 계속적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문제점은 뭐 데이터에 혼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반복된 거, 열 제목, 뭐 잘못된 것들, 그런 것도 찾아내네요. 나중에 되면은 저희가 뭐 데이터 어떤 식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하게 되면 테이블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내지는 그 테이블에 어떤 항목들이 이거는 뭐 인티저인데 실제로 캐릭터 값이 들어있더라. 요즘 그런 것들도 다 뽑아낼 수 있겠네요. 사람을 안 써도. 그런 쪽에 활용을 기초적인 부분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산 방안까지 이렇게 도출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열려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의 지가 가지고 있는 이 상장 기업에 대한 어떤 지표라든지 개요라든지 특징을 갖다가 가지고 그렇게 분석한 게 아니고 이 파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찾고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한 그런 식의 이제 결과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도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열린 질문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서 내가 정확하게 뭔가의 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값들이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가 있습니다. 시각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저희 플랫폼에서는 이미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챗 GPT에서 이제 가능하고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차트라든지 그래프 같은 경우는 GPT에서 바로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걸 바로 그냥 실습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GPT에다가 질의를 할게요. 그냥 아무 파일이나 모든 파일은 어떤 식으로든 얘는 뭘 만들 수 있으니까 실적을 품목별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실제 이제 안에 내용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리스팅을 해요. 리스팅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쭉 분석을 해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막대그룹, 이거는 사실 실제로 품목별로 해서 단순하게 이제 표현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복잡한 막대 그래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뭔가 결과를 갖다 도출해서.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글이 깨집니다. 한글이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방법 중에 하나 부분인데요. 한글 파일을 GPT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링크에 보시면은 WHL이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코리안,
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챗GPT에 등록을 해서 이 파일을 챗GPT에 이렇게 자, 등록을 한 다음에 자, 설치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면 됩니다. 자, 설정이라고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해당 파일을 갖다가 설치를 해요.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 필요한 어떤 식의 파일 내지는 모델 내지는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다가 도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글이 그대로 나오죠.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각화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게 뭐 선 그래프죠. 선 그래프 형식으로도 선형 차트로도 시각화가 가능해요. 그냥 여기서 해볼까요? 그냥 선형 차트로 표현을 해달라. 그럼 여러 가지 차트 형식을 갖다가 바로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일단은 저희가 입력을 받고 그 데이터를 어떤 식의 분석을 해서 분석된 결과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도식화하고 내지는 어떤 리포팅화하는 내지는 뭐 보도자료화하는 그런 식의 이제 실습 형태들이 쭉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한 2개 정도만 더 해볼 건데요. 2개 해볼 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그러니까 로 데이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엑셀 데이터가 중에 저희가 뭐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빅데이터를 다루게 되면은 실제로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다가 로 데이터를 실제 가공을 해서 정제를 하고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합치고 융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융합된 것들을 분석하고 도식화하는 그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시는 부분에서 챗GPT를 이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갖다가 엑셀 형식의 데이터를 가공을 할 수 있는 가공을 하고 가공된 결과 2개의 파일을 갖다가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여기에 내용 프롬프트를 보시면은 강역별 방문자 수 엑셀 파일 지자체명 방문자 수 비율 열만 남기고 내가 필요한 열만 남기고 자 이 파일이 지금 여러 개의 항목들이 쭉 있는데 내가 필요한 열만 남기고 나머지 열을 삭제해 달라. 그리고 강역 지자체명 기준으로 해서 그룹핑해서 실제 지역 내 엑셀 파일에 실질열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형태에서 뭔가 가공을 해서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자, 2번째 원리는 시도별 기준으로 해서 도매 및 소매업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만 남기고 자, 각각의 시도별 열의 값이 묶여 있어서 남기고 실제 이제 시도별로 열의 값이 묶여 있어서 유의해서 처리해 달라. 특이사항 그러니까 뭐 내가 염려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네가 하면서 뭔가 오류를 낼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해서 유의해서 처리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정제된 2 데이터를 갖다가 새로운 2개의 엑셀 파일로 추출해달라. 이런 식으로 파일 2개 전혀 다른 파일 2개를 가지고 뭔가 2개를 가공을 시켜서 또 다른 파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작업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파일에 대한 그러니까 파일 분석은 여기서 우리 그 플랫폼에서도 일단 테스트는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그러면 자, 테스트를 해 보세요. 지금 그 2개의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데이터 추출 데이터 있죠? 여기에 아까 강역별 방문자 수 하고 그 다음에 시도별 경제활동 시도별 경제활동 요 2개의 파일 2개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저희 플랫폼으로 오셔서 자, 기억을 일단은 한번 없애버립시다. 없애시고 자, 2개의 파일을 갖다가 등록을 하세요.
자, 한꺼번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신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강의별 방문자 수 파일에서 이렇게 추출해 달라. 자, 이렇게 해서 샌드를 누르게 되면은 아무런 답변을 받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아직까지는 파일 다운로드가 안 돼서.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시도배 열의 값에 묶여 있어서 그 정제된 두 개의 데이터를 새로운 두 개의 데이터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를 다 열해서 이런 식으로 쭉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로 받아서 내가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뭔가를 처리를 한다든지 내지 2차 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과물로 제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편리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관광객 수와 지역 경에 미치는 내용을 분석해 달라. 결과 값은 엑셀 파일로 추출하고 결측 값은 제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내가 목표하는 그 가공된 두 개의 파일을 합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결측 값을 제거를 하고 실제 그거를 합쳐서 뭔가를 갖다가 이제 분석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식의 이제 것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자,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고 결측값을 제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의를 하게 되면은 두 테이블을 그러니까 가공된 내가 챗 GPT 상에서 가공된 두 개의 테이블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또 다른 결과에 그것도 분석한 결과가 들어있는 테이블이 생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자,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결합 분석을 한다,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여기에 실제로 해당 값들이 도출이 되고 분석된 값들이 도출이 되고 그 다음에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결과가 서울시 방문자 수는 매우 높고 도매업은 이렇다. 부산광역시는 이렇게 있다. 결론은 뭐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분석한 것들을 그대로 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있죠.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또 질의를 하면 돼요. 질의를 해서 왜 서울특별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어디 이거를 보고서로 이래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요. 자, 서울특별시는 밀접한 경제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개 강역시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결론이 도출됐을 때 이제 이 분석 과정을 갖다가 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야, 결과 중에 서울특별시가 왜 경제활동에 다른 시에 비해서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얘가 정상적으로 테이블 구조에서 뭐는 이 수치가 이렇고 이래가지고 이런 식의 결론을 도출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줍니다. 그건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분석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나머지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이고요. 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미지, OCR, 실제 이제 저희가 만약에 업체에서 많은 양의 어떤 문서가 있다. 근데 문서가 각기 다른 포맷의 문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딱딱 틀이 있는 그런 구조의 문서, 이미지 문서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꺼번에 챗GPT에 올려서 그걸 엑셀 형태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례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 이것들을 이제 변환을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플랫폼 내에서는 이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기억을 한번 지우시고 이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를 URL로 해서 제가 올려놨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동의의 자료에 보시면 참고 실습 자료 안에 URL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죠? 여기에 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죠? 자, 문제는 뭐냐? 챗GPT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API도 그렇고 9개까지인가 밖에 인식을 못해요. 못하면은 자, 이것도 하나의 좀 불편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고객이 OCR을 원해요. 이미지들이 많은데 GPT는 무조건 9개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어떤 식의 플랫폼을 넣어줄 때 뭔가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 플랫폼에서는 이미지를 100개도 돼. 그런데 백그라운드에서는 그 100개를 9개로 쪼개가지고 GPT에다 돌려가지고 결과를 한꺼번에 도출을 시켜버리는 거죠. 엑셀 파일을 합쳐서. 실제 그 9개의 엑셀 파일이 9개의 질의를 했을 때 9개 하나의 엑셀 파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파일들이 총 한 10개 정도가 9개, 한 10개 정도가 만약에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10개를 갖다가 하나의 파일로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모델, 내지는 다른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에 돌려서 개발을 해서 이 생성형 AI에 대한 기능하고 기존에 있던 기능하고를 결합을 시켜서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프롬프트 하면서 프롬프트를 뭐 제대로 된 프롬프트를 만들고 요즘 들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식의 업종이 뜨고 엔지니어들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실제 프로그래머 필요 없다, 뭐 디자이너 필요 없다, 기획자 필요 없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생성 AI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실제로 우리가 텍스트 기반의 내지는 이미지 기반의 이런 분석을 하면서 이런 식의 그 뭐 프롬프트만 질의값만 입력값만 던지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생성 AI가 지원하는 모든 기능들을 고객에 맞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5개만 이렇게 해서 URL을 갖다가 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요. 자, 사업자 등록 중 이미지를 스캔해서 아래 항목들을 수동으로 텍스트로 추출해달라. 자, 이런 식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수동으로 텍스트로 추출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친절하게 등록되는 웹 주소의 사업자 등록주 이미지를 스캔해서 아래 항목들을 수동으로 텍스트로 추출해달라. 라고 하면은 지가 텍스트로 그냥 쭉 뿌리겠죠? 그러면은 실제 이거를 뭐 엑셀로 만들어달라? 뭐 더 추가적으로 뭐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샌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미지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미지 텍스트를 갖다가 다 저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소재지, 업태 이런 것들을 테이블로 구성해달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는 예전에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했던 그런 식의 이제 AI 모델 OCR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뭐 영상 뭐 생성이라든지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부분들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이제 그 챗GPT 내지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오늘 한번 쭉 그냥 한번 경험을 해보신 거고요. 이런 기반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뭔가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능률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향상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